네, 오늘도 시장 한 줄 평 들어보고요. 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네, 자 오늘의 시장 한마디는 뜻밖의 선물이라는 거죠. 뭐 저 역시도 금투세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는 기자들, 그다음에 뭐 정치권에 있는 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여러 채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그동안의 어떤 큰 틀은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뭐 계속 올해 그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식의 얘기가 있었지만 큰 틀의 흐름은 유예 정도.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다시 출범하기 이전까지 유예 정도를 많이 강도 높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폐지로 합의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어려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보기엔 뭐 큰 틀의 합의 흐름이었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를 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부 쪽에서 지금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너무 또 굉장히 미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로 밸류업 하려면 뭐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정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사의 의무, 충실 의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시 정부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민주당이 힘만으로는 또 밀어붙이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정부에게 금투세 폐지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들어주면서 반대쪽에서는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쪽을 같이 유도해내는 형태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둘 다 주식시장에 모두 긍정적이죠. 어쨌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라는 입장에서 좀 더 그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상법 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뭐 11월 달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밸류업 ETF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다만 뭐 대주주들 기존에 우리가 이제 흔히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 자체가 그렇게 달갑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민주당이 이번에 그 전격적으로 폐지 쪽으로 돌아서면서 어떤 협상 카드를 좀 얻어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장기적인 흐름에선 중요하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되돌아보면 금투세가 하락의 여러 원인 중 하나였지 이것 때문에만 빠졌는가를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시장의 본질적 하락 이유가 있었고 하락 변동성을 좀 키운 것이 결국은 이 금투세 이슈였기 때문에 뭐 금투세 이슈가 사라졌다고 해서 뭐 증시가 금방 다시 2,600 회복해서 뭐 2,700, 2,800 가는 그런 장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려감, 특히 뭐 미국 대선을 둘러싼 그런 우려감들을 어떻게 해소해낼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한마디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의해 보자면 낙폭과대 이렇게 네 글자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 과대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사님 궁금했던 부분들이 오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눌렀던 게 금투세 때문이었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님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사실 금투세 때문이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다른 요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또 눌렀던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미국보다 ROE 떨어지죠.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의 집중도도 떨어지죠. 거래도 없죠.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흐름도 전혀 없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 제품들, 특히 소매 제품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출에 뭐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냥 뭐 K 콘텐츠 수출에 따른 전반적 긍정적 효과가 글로벌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방산도 뭐 우리 정부가 특별히 무슨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지정학적인 그런 변수들이 확대가 되면서 쓸만한 우리 무기가 좀 확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HBM의 판매 증가도 정부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기보다는 하이닉스가 그동안 잘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의 정책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 거기다가 세수는 매년 펑크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종 자체가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가장 적극적인 하락의 원인인데 이걸 좀 더 근원적으로 좀 찾아가 보면 결국은 기업들의 이익 하향이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년도까지 이익 전망이 굉장히 나이브했거든요. 올해 작년 대비 60% 증가, 내년에 30% 증가, 뭐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나이브하게 잡아놨다가 3분기부터 갑자기 팍팍 깎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들은 깎은 그 어닝 그 전망에도 서프라이즈가 나기보다는 미국은 여전히 80%가 서프라이즈인데 우리는 지금 50% 이상이 지금 쇼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들이 결국은 점점 더 밸류에이션을 벌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점점 더 미국이 강해지다 보니까 뭐 국내 투자자들이 뭐 금수세도 한 가지 원인이 됐겠지만 더 미국으로 가는 해외 쪽으로 가는 그런 양상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의 수급 부족, 펀더멘탈 부족, 정책 부족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근본적으로 하락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 이슈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름을 불을 더 지르는 형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하락의 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하락이 뭐 멈추는 정도, 하락이 덜 빠지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고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기업 이익도 늘고 다시 외국인 매수도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과연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냐? 아직까지 IT,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매 강도를 보면 아직은 1시간 반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지수를 크게 밀어올릴 만한 그 정도의 힘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 쪽으로 오늘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것으로 봐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잖아요. 네. 뭐 배당 관련 매수도 그쵸. 없고 프로그램 매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고 일정 부분의 공매도가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청산되면서 밀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또 지수가 밀고 올라오게 되면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더 확대되는 기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서 밀고 올라온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누군가 밀어 올리면 그동안 이제 아래쪽으로 눌러놨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냥 물량을 다시 되돌리는 형태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업황이 받쳐줘야 해당 종목군들의 반등도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